네, 광주 북구갑의 조호섭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송 플랫폼 사업에 대한 질의를 국토부 장관님과 부총리님께 하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께 질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플랫폼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지난 8월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스마트워치 탄력 요금제를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2,000원 받던 스마트워치비를 0원에서 5,000원 받겠다라고 실시했다가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을 있었죠. 지금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 25만 명 중에 약 80% 정도가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 서비스 가입자는 2,800만 명 정도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카카오가 상장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1,000원에서 2,000원 하던 것이 0원에서 5,000원까지 가다 보니까 0원부터 시작한다는 요금 인하적 측면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착각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호출이 몰릴수록 웃돈이 붙는 방식이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비싼 호출 요금을 국민들께서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가령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인데 호출 비용 5,000원 붙으면 8,800원의 비용을 국민들께서 지출하셔서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19에 따라서 운송 중개사업의 요금을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임의 신고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플랫폼 사업 뭐 이런 것들 신산업이 진입을 좀 쉽게 하려고 신고 제도도 그냥 임의 신고 제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의원님께서 뭐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요금 신고 제도로 인해서 그 소비자 피해가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금의 적정성이라든가 물가의 상승률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요금을 적정한 요금이 얼마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택시 요금이나 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물가 인상 심의위원회인가 그게 지자체마다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꼭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에는 우리 택시 업체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월 99,000원에서 프로 멤버십으로 출시해서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고 이 가입에 대한 부분들도 택시 업계에서 굉장한 반발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 사업자인 카카오와 가맹점인 택시 업계가 계약을 맺어서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가 지난 타다 서비스 이후에 사회적 대타협 관련되어서 탄생한 것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택시업계, 현재 어려운 택시업계의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에만 좀 매몰되고 있지 않느냐, 카카오 모빌리티가 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번색을 드러내어서 마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 즉
뭐 요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황소개구리 같지 않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동의하시죠? 예, 뭐 비단 플랫폼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시장에서 특정 그 기업의 어떤 독과점 형태는 여러 가지 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성장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공정위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끌어서 좀 걱정은 되지만 공정위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즉 유튜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명에 가입했던 택시 운전기사분이 본인이 있는 핸드폰,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 택시 안에서 카카오 택시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택시가 제일 먼저 와야 될까요? 본인 택시가 제일 먼저 호출이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택시가 옵니다. 지금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죠. 예,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는 이쪽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요. 그런 피해들이 국민들께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1차적인 거고 2차적 피해는 택시업계, 개인 택시를 하시든 법인 택시를 하시든 종사자들 분들께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 부분들도 필요할까요? 플랫폼 사업에 대한. 예, 뭐 그 관련된 법안도 지금 국회에 여러 개가 네. 제출이 돼 있고요. 어떤 플랫폼 업체와 그거를 이용하는 업체 간의 그 관계를 뭐 새로 규율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부총리님, 이렇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4차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플랫폼 산업들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나 택시 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 국토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택시 업계 또한 모빌리티 업계, 즉 카카오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몇 개의 플랫폼 사업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 등등 해가지고 여기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부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같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은 이런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시장 가격계에서 좀 자율적으로 잘 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정부가 너무 관여할 그런 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독점적인지 독과점적인지로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저는 지속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도 같이 감안한 측면에서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런 협의 기구 내지는 협의 플랫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관계부처 간에 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차 산업이 발전하지만 플랫폼만 이게 4차 산업 그 분야만 발전한다고 해서 이게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꼭 좀 부탁드리고요.